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나는 솔로 30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제가 최근에 나는 솔로 리뷰를 조금 뜸하게 하긴 했는데 나는 솔로를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열심히 보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뭐 나이대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리얼한 세팅을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들을 주고 그 안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저딴 걸 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어의 청국장 테스트라는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어랑 영숙이랑 첫 데이트를 합니다. 나는 솔로 30개 안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영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얘기하는데 집안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요. 집안이 조금 어려웠고 뭐 그런 어려웠던 것도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뭐 해군 사관 학교를 그래서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김천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한국전력인가 뭐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숙이라는 여자는 약대를 졸업했고 약사 면허가 있어요. 약사 면허 있으니까 그냥 약국 가서 폐 약사 하면은 뭐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이 꽤 있을 텐데 약사 일을 하지는 않고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는 사람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대 졸업하고 뭐 제약회사에 있거나 혹은 뭐 의사 중에도 뭐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캐릭터가 자기계발 좋아하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영숙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호랑 영숙이랑 어쨌든 첫 데이트를 하는데 첫 데이트를 청국장을 먹으러 가요. 여러분은 청국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웬만한 음식을 가리진 않는데 청국장을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청국장을 먹으러 가는데 PD가 이제 이 영호라는 남자한테 물어봐요. 첫 데이트 장소는 누가 정한 거냐? 그랬더니 이 영호라는 남자가 자기가 정했다. 그러면서 청국장을 첫 데이트로 먹으러 가는데 상대방이 뭐 청국장 좀 별론데 이거 뭐 좀 별로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이제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호라는 남자가 첫 데이트로 그냥 청국장으로 먹으러 간 것은 일종의 이 영호라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테스트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하게 식당에 딱 도착했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 영숙이라는 여자가 막 냄새가 되게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청국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장소 선택에 대한 이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걸 보면서 뭐 되게 특이하다. 나는 뭐 청국장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상대가 갑자기 청국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좀 되게 별로일 것 같긴 한데 뭐 저거를 저렇게 테스트처럼 생각할 수도 있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영호와 현숙의 데이트를 또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드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어떤 남녀가 만남에 있어서 어떤 음식점에 가느냐는 그 예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자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럴 일 거의 없지만 예전에 막 소개팅을 많이 할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장소에서 만나느냐는 이제 그 결과 예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되게 좋은 데를 가도 뭐 안 되는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긴장도 별로 안 되고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애초부터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비싼 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데 적당히 가서 그냥 뭐 트레일러 면허 딴 거랑 버스 면허 딴 거랑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와도 될 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될 거는 상대방 앞에서 바지 내리고 똥을 싸도 될 사람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 이게 노력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그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팩터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엔 소개팅이 거의 없긴 하지만 옛날에 소개팅 많이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식당을 가느냐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주선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시켜줬을 때 주선자한테 어쨌든 고마운 거잖아요.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남 소개시켜주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남 소개시켜주는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소개시켜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나이가 먹고 더 이제 사람들이 까다로워지면 더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뭐 영상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주선자가 나한테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보면 주선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주선자가 소개시켜주는 상대방을 보면 주선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결국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주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소개시켜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소개라는 거는 해주다가 욕이나 안 먹으면 본전이지, 양쪽에서 욕먹기 딱 좋죠. 그래서 별로 얻을 게 없는 되게 도박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 되면 또 기쁨이 있겠지만 저는 소개시켜주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어쨌든 누가 소개시켜주면 그래도 고맙잖아요. 고마운 일이죠. 남이 신경 써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뭐 그런 기회가 나이가 먹다 보면 점점 더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느냐는 그 소개를 시켜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의 개념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식당을 가느냐가 예후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개팅을 할 때 뭐 김밥 천국을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뭐 포시즌 호텔에 무슨 보칼리노를 가든 청담동에 어디냐 그 퀸즈파크 뭐 이런 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 다 될 놈은 되거든요. 될 상황은 어차피 되고 안 될 상황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노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될 것 같으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되고, 안 될 상황이면 뭘 어떻게 해도 안 되죠, 사실. 정말 이제 되는 상황이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아 되게 과묵하고 멋있다, 뭐 되게 침착하고 생각이 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 될 상황이면 또 뭐 되게 뭐 대화가 안 되고 말도 끊기고 뭐 재미가 없다 이러고, 뭐 될 상황이면 내가 말을 많이 해도 막 말도 되게 유창하게 잘하고 엄청 재밌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럴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말을 많이 했어도 뭐 진짜 말만 많고 대화 코드도 하나도 안 맞고 재미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노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장소 이런 건 아예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요즘에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노력을 안 하긴 해요. 장소도 그냥 적당한 데 가서 그냥 뭐 맨날 트레일러랑 뭐 버스 뭐 이런 얘기면은 딴 얘기들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될 건 되는 거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와 되게 재밌다 되게 특이하다 이러면서 듣고, 상대가 관심이 없으면 뭐 저 미친놈 뭐 개소리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뭐 느껴지는 거죠. 상대가 이제 전혀 관심이 없구나, 뭐 혹은 상대가 그래도 되게 재밌게 듣고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영호라는 남자가 청국장을 먹으러 갔어. 뭐 이해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하던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데를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선자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선자가 소개시켜 줬는데 내가 이 여자랑 뭐 김밥 천국 가서 김밥 사주고 이러고선 헤어지면 잘 되면 상관없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신재욱이라는 사람 만났더니 뭐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주고 헤어졌다고 이러면은 뭐 저런 미친놈이다 했냐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선자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선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쟤는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다. 이제 이제 내가 괜히 욕 먹네?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선자가 소개시켜줄 때 잘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잘 대접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잘 하고 오면은 상대가 뭐 마음엔 안 들었지만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러고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선자 입장에서는 쟤 내보냈더니 뭐 탈 없이 잘 끝내고 오더라 이런 게 되면은 이제 계속 내보내 주거든요, 저를. 야, 한 개 더 있는데 너 하나 더 나갈래? 이러면서 뭐 동시에 두 개, 세 개를 준단 말이에요, 주선자가. 그러니까 저도 주선자한테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보통 이제 좋은 식당을 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식당을 간다는 게 예후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주선자를 생각해서, 내가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영호가 지금 이 청국장 먹으러 간 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애초부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영숙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상대가 정말로 잡고 싶은 상대였다면, 저 같은 사람도 어디를 가느냐가 예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밥 천국 가거나 맥도날드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가거나. 어쨌든 저도 예후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알지만 진짜 잘해보고 싶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 좋고 좀 좋은 장소로 가서 잘 대접하고 성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긴 한데, 청국장을 먹으러 간다. 이거는 그냥 애초에 만남 자체가 약간 뭐 실제로 갑과 을의 관계이든 아니든 이미 감정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여유가 나오고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신세경이고 뭐 김태희고 뭐 이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청국장 먹으러 가서 뭐 테스트하고 앉아 있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영숙에게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싶은 정도의 감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영숙도 청국장을 좀 좋아해서 그냥 재미있게 대화는 이어져 갔고, 이게 감정이 너무 크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둘의 대화가 뭐 나름 되게 여유있게 재미있게 흘러가서 좋은 데이트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호는 영숙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갑이 된 거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숙과의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현숙이랑은 조금 더 비싼 데를 가요. 뭐 송호원가? 뭐 그런 걸 먹으러 가는데 둘이 먹는데 한 45,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숙은 그냥 25,000원짜리 데이트였던 거고, 현숙이랑은 그래도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서 좋은 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느냐, 얼만큼 비싼 데를 가느냐를 보면서 얼만큼 더 잘해보고 싶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 현숙에게도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해보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 이 현숙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드리면, 이 현숙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랑 미국의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캐나다에서만 거의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이민 자녀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한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그런지 어눌하긴 하지만 한국말을 그래도 꽤 잘하고, 문제는 본인이 한국에 살 건지 캐나다에 살 건지를 명확하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캐나다 살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남자들 뭐 결혼하면 그냥 캐나다 가서 백수 되는 거잖아요.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솔로 왜 나온 건지는 좀 미스테리한데,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되게 무슨 결정사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숙이랑 영호랑 데이트를 하는데 영호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 외적 이상형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현숙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랑 생각할 때 뭐 자기가 이제 호감을 갖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호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던 걸 힘이 빠져갖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고 내가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예상 밖에, 영호의 예상 밖에 상대는 뭐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현숙이 좀 어쨌든 대답하기 되게 곤란해 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숙도 이제 전혀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영호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되게 무의미한 데이트로 끝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영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리를 부를게요. 그러니까 현숙이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제가 결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약간 요 대화를 PD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낸 것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제가 대리를 부를게요라는 거는 내가 대리비 낼 테니까 밥값은 너가 계산해라, 약간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대리를 부를게요.
밥값도 제가 결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제가 대리를 부를게요. 그러니까 너는 밥값을 계산해라. 현숙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뭐 자기를 선택해줬으니까 고맙고 그러면 제가 밥을 결제하는 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영호가 그래 주시면 고맙죠. 전 사양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뭐랄까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내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누군가가 내면 되는 건데 누가 내면 정말 너무 고마워하고 다음에 제가 좀 꼭 다음에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뭐 실제로 만나서 살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말만 그렇게만 해도 뭐 얼마 안 하는 돈이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제가 대리를 부를게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결제를 하라는 뉘앙스로 되니까 상대가 그냥 부드럽게 받아주니까 전 사양 안 해요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리고 이제 말투도 그런데 전 사양 안 해요 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이제 뭐 우리 관심 없는 사이니까 뭐 어차피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뭐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해라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보통 남녀가 소개팅하고 아무 감정이 없더라도 오히려 감정이 없으면 더 보통 돈을 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이라도 이제 미안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돈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얻어먹으면 빚진 것 같잖아요. 마음에도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오히려 먹고 떨어져라 하고 돈을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볼 일이 없을 때 돈을 더 내고 싶기도 한데 조금 그랬고 뭔가 이제 어쨌든 PD가 장면을 다 내보내는데 계산대 앞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호가 좀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숙이 조금 늦게 나왔나 봐요. 일부러 늦게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영호가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내미는데 진짜 계산할 거면 이렇게 계산해달라고 내밀잖아요. 근데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제대로 내밀진 않아요. 계산은 이제 사장님이 핸드폰을 받았고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현숙이 자기가 계산하겠다. 자기 계산한다 그러지 않았냐. 자기 계산하겠다 이러니까 영호가 그럼 대리비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느끼기에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좀 뭔가 이렇게 계속 너무 따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따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안 따지진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남녀가 만날 때 누가 밥을 사면 누가 어느 정도 뭐 커피를 산다든지 뭐 그 정도의 어떤 애티튜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 사람인데 그걸 꼬치꼬치 제가 대리를 부를게요. 너는 밥을 사세요. 근데 어떻게 계산대 앞에 가서 그냥 자기가 계산을 먼저 하게 됐으면 현숙이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아니요 그냥 제가 낼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리비를 내주세요 라고 하고 현숙이 자기 이게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제 한국 뭐 돈이 없는지 어쩐지 현금이 없어서 자기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이 바깥 계산해라 하고 자기 스마트폰을 다시 돌려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 너무 불편해요.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 안 하는 돈이지만 서로 이제 애티튜드를 갖는 건 중요한데 상대도 이제 안 내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상대도 전혀 안 내려고 뭐 이렇게 얻어먹고만 있는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 조금 불편하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뭐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이제 사람이 뭐 살아온 환경이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게 참 되게 누군가를 만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살아온 삶의 태도가 좀 너무 다르니까 이런 둘이 만약에 지금 뭐 서로 관심이 없지만 만약에 뭐 불꽃이 튀어서 막 연애하다 결혼했으면 얼마나 안 맞을까 막 그래 보이잖아요. 너무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현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약간 좀 별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도대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SNS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종으로 하는 느낌은 아니고 본인이 되게 똑똑해서 막 이거저거 재밌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회계사 하니까 관련져서 되게 마케팅 하려고 열심히 하는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국에 나는 솔로에 와서 뭔가 그런 거를
알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뭐 뭔가 그런 SNS 목적으로 온 것 같지도 않고, 뭐 진짜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별로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뭐 도대체 현숙은 이 험한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영호라는 사람은 되게 뭔가 돈 씀씀이에 있어서 되게 하여간 이제 가격에 꽤 민감한 것 같고, 민감할 수 있죠, 젊은 나이니까. 근데 민감하고 결국은 어떤 식당에 가서 얼마가 나오느냐도 뭐 그렇게 아주 안 민감하게 결정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영호와 영숙의 데이트는 그냥 영호의 관심은 그냥 청국장 사줄 정도였다. 그 다음에 현숙은 그래도 훨씬 관심이 있어서 2배 정도 가격인 송어를 먹으러 갈 정도였다. 근데 이제 대차게 까이고 나니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가격에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